함께 즐겨봐 제1.84와 지난 방송에 이제 저희가 그 역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 이제 왜 역자라고 썼었냐고 그러면 김건희 그 조상묘가 있는 그 산세가 한남정맥에서 이어지는 그 산세가 그 북진하는 이제 그 산세거든요. 네네. 그 산세에 이제 있는 묘기 때문에 이제 역자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역자라는 말 앞에 그 영룡이라는 말을 이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뭐 영룡, 역자 하면 굉장히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역자라는 말은 이제 그 표현으로만 이제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영룡에 이제 있는 산소이기 때문에 이제 역자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그 후녀 10조죠. 후녀 10조에 이제 삼남지방의 뭐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라는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삼남지방이라는 것은 뭐 충청, 전라, 경상을 얘기하겠죠. 네네. 요 삼남지방의 그 산세가 이제 그 속리산 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그 한남정맥의 이제 산세거든요.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한반도의 산세는 북에서 남으로 또 동에서 서로 이제 이런 형태의 산세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 한남정맥은 오히려 남서진을 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요. 그게 지금 그 양평의 산세가 그렇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그 부친의 예, 묘, 그죠? 예. 그 풍수에서는 이제 그 영룡이 또 다 나쁘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 김포에 있는 장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보면은 이제 그 산세가 반대로 이제 그 역세를 취해서 틀어서 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산이 네. 이제 뭐 부모산이나 또는 그 뒤에 이제 할아버지 조자를 쓰는 이제 조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네. 또 회룡고조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좋은 산세로 또 봐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조상묘가 있는 것은 이제 회룡고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영룡세죠 단순히. 그러니까 이 영룡은 아까 이제 삼남지방 얘기했듯이 이제 뭐 그 반역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좋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 그 부모가 있는 산세도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공원묘지였죠. 그렇죠. 그렇죠. 조성해 놓은. 근데 예. 그때 제 기억은 저도 뭐 그때 흥미로워서 들었는데 그 이렇게 조성해 놓은 그 밑에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런 데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윤석열이가 서울 중앙지법의 법원에 출두하는데 그동안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1차, 2차 출두 때에는 모두 봐줘갖고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른바 포토라인에 윤석열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법원 출두할 때는 모두 다 포토라인에 세웠는데 그렇죠.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뭐 국민들이 지금 난리를 치니까 지규현 판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서울 고법이 윤석열 이제는 지하로 가지 말고 너도 똑같이 그 포토라인에 서라라고 해서 저 사진 PD님 저 사진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드디어 윤석열이가 왕년에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죄인들 때려잡고 그래서 오히려 죄인들을 저렇게 피고들을 아직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우리 형사법에는 최종심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피고인들을 막 저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뭐 그랬잖아요.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러더니 자기는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윤석열이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검찰총장을 했었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까지 올랐다가 대통령직 제대로 쇼도 못 해갖고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된 윤석열 씨가 오늘 드디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교수님하고 그 풍수지리 그때 얘기 들을 때 윤석열의 그 조상묘가 자리가 안 좋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왜 윤석열의 조상묘가 안 좋았는지 한번 설명을 또 해주시죠. 그 이제 새로 조성한 토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매립을 잘하더라도 이제 건수라고 그러죠.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이제 그 물들은 스며들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매립을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매립을 하더라도 물이 스며들게끔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토질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토질에 그 알갱이가 이제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를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공극, 간극 그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그 공극이나 간극이 이제 알갱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높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그 틈으로 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의 순리인데 이제 이게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을 한번 공사로 인해서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 말씀은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 토질과는 좀 달라진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이렇게 수업받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이 수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지표로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집터가 됐던 묘지가 됐던 그런 것들이 음습한 기운을 이렇게 이제 안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습한 기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각종 이제 그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건강상 좋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될 수 있는 이제 그 땅이죠. 그 음습한 땅.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그 양반이라고 하면 이제 뭐 문인, 무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무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문무를 이렇게 구분하면 무인에 해당이 됩니다. 무인. 무인은 뭐 쉬운 편으로 이제 칼잡이죠. 근데 이 한양이라는 것은 얼마 전인가요? 그 명태균 씨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뒤에 북악산이 이 방송 용어로는 이게 좀 부적합한데 뭐 모가지가 꺾였다, 뭐 대가리가 꺾였다,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뒤에 그 북한산의 모습은 이제 약간 그 붓의 형태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그 붓의 형태인데 이제 그런 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풍수에서는 이제 문필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필봉을 주산으로 한다든지 또는 앞에 향해 있는 안산으로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문인이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조선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왕권이 이제 지배했던 그런 왕권 국가는 아니고 이제 주로 신권에 의해서 움직였던 신권 국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용납을 못했던 이제 그런 신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정도전이고 또 그거를 용납하지 못한 게 이제 이방원이기 때문에 왕도 정치를 구현했던 이방원에 의해서 정돈이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이제 제거가 됐지만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는 저렇게 이제 그 무인으로 상징되는 저런 군인이나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지배될 수 없는 땅이에요. 서울이나. 그래서 이제 그 민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곳이 또 서울이죠.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뭐 굳이 청와대를 마다하고 용산 국방부 건물로 갔는데 그게 이제 뭐 천공이다, 뭐 명태균이다 이랬는데 진짜 글로 들어간 게 정말 자기 그 무덤을 지가 팠구나. 그렇죠? 결국은 탄핵 파면까지 이르고 오늘날 저렇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이런 이제 운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가 풍수지리상 네. 굉장히 명당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청와대가 왜 명당인지 한번 교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지난 방송 때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다 말았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사신사라는 그 개념 얘기를 했었죠. 그 네 방향을 다스리는 뭐 신, 그래서 뭐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제 이거를 사신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신사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에 있는 혈을 호위하면서 그 혈이 이제 강건하게 혈의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청와대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분명한데 용산이라는 곳은 이제 그 사신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지역에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혈이라는 것들이 꼭 뭐 묘지다 집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군왕에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대적 의미로는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겠죠. 네. 그럼 대통령이 머무를 수 있는 곳에 사신사라는 것은 이 네 방향의 최소한 네 방향의 신이 그 군왕과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하고 군왕이 군왕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네. 용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네. 사신사가 없으니까 그 군왕이 군왕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부재했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 독단적으로 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네. 어찌 됐건 이제 풍수에서 얘기할 때에는 집이든 묘든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이든 그런 사신사의 품격을 갖춘 그런 형국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명당이었는데 예. 청와대의 그 집무실은 명당이었는데 예. 그 관저라고 그러죠. 예. 그쪽은 사실 조금 명당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세종시로의 이전 이거는 후보들이 전부 얘기를 해요. 행정도시로서의 뭐 그 완성은 세종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세종시로 청와대를 이전한다. 그런데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세종시까지 갈지 여부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불확실한데요. 지금 예정은 뭐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날 대선이 있으면 6월 4일부터 당장 어디서 직무를 볼 거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중인데 광화문 뭐 정부청사에서 근무해야 된다. 아니면 보안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도 국방부 청사를 이제 대통령실로 개조했었잖아요. 네. 글로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지금 뭐 교수님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풍수지리적으로도 좋고 또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런 안보 그다음에 보안 이런 부분이 좀 용산에 비해서는 훨씬 나으니까 또 용산은 또 기분도 안 좋습니다. 그 그렇죠. 국방부 건물 그 남의 땅 뺏어 갖고서 거기가 또 그 미군 기지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미군한테 뭐 다 도청당해서 다 뚫린 거는 이미 뭐 다 기정사실인데 그다음에 뭐 북한의 그 드론 그것도 방공 그 부분이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뭐 안보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에 용산은 적지가 아니니 일단 용산에서 임시 근무를 하고 곧 청와대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청와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세종시 이전을 이제 검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도 해주시죠. 그 세종시에 있는 이제 그 뭐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듯이 대통령궁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의사당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지난 방송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기가 한 나라의 수도가 들어설 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게 산세와 이제 수세가 그렇게 충분히 그런 국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도가 이제 충청권으로 이렇게 간 이유는 이제 풍수적으로 이제 애써서 설명을 하다 보면 네네. 우리 국토가 남북한의 이제 전체적인 남북한을 통합한 측면에서의 중앙이라는 것은 당연히 서울이겠죠. 네. 근데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충청권이란 말이에요. 대전이나 세종시 이제 언저리가 되겠죠. 이제 이런 지역인데 그러면 그 중앙이라는 것들은 이제 풍수 논리 중에 이제 음양 오행 논리 중에 그 토의 이제 그 위치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토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동서남북 목화토 금수 중에 목화 금수라는 것들을 서로 이제 아우르는 것이죠. 네.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르고 통합한다는 그 의미가 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우리 이제 산업 구조도 보면 AI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이게 주도적인 산업으로 산업이 발전이 되겠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도적인 산업이 토의 어떤 중심 부위에 이제 입지를 해 있어서 이것들이 사방으로 아우르는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네.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대문은 뭐 어느 방향이어야 되고 네. 뭐 화장실은 어느 방향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흔히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요즘이야 이제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니까 대문 뭐 현관문 뭐 이런 것들이 의미는 없지만 예컨대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잖아요. 네.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바로 마주하고 있으면 돈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풍수지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안방이다, 화장실이다, 대문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양택 풍수 이론에 이제 그 동서 사택론이라는 그 양택 이론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랑 그러면 전혀 무관한 건 아니네요. 이거는 풍수지리의 양택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다루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문을 열고 화장실이 있으면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정말 대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이 보이면 안 좋을까? 네. 뭐 맞다, 틀리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풍수에서는 그걸 강조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그 보여주기 싫은 그 생리적인 어떤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 생리적인 공간이 대문과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 나의 드러내고 싶지 않는 치부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예요, 이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가라는 의미지. 제복과 뭐 재혼이 날아간다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네요.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